예, 그래서 제가 예, 무료 강의를 지금 이제 시작한 게 한두 달이면 이제 안 할 줄 알았더니 계속 이제 신청자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무료 강의는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반 동안 예, 갑자기 즉흥적으로 예,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때 이제 제가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기다리신 분들 계시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내일 당장 강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케팅 같은 것들 필요한 분들은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즉흥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 입장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자, 기다리신 분들 계셔서요. 자, 오늘의 주제는 500개 학원을 동네 1등으로 만든 전략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예, 제가 500개 학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1년 반 동안 지금 현재 500개 학원의 이제 원장님들을 이제 직접 교육과 컨설팅을 했고, 각 동네의 1등들을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고, 역대급 기록들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비전공자가 학원 4개를 동네 1등으로 만든 실전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제 얘기예요. 비전공자가 학원 4개를 오픈했는데 예, 제가 첫 달부터 100명씩 모집했던 역대급 기록과 예, 동네 1등 했던 그 방법들을 다 전수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들한테 예, 제가 전수하고 똑같은 방법들을 했더니 저처럼 100명, 200명 모으는 게 어렵지 않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쉬운 얘기거든요. 예,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오늘 다 하나하나 공개할 거예요. 근데 무료 강의 때 왜 어떻게 공개를 하겠냐라고 예, 의심할 수 있겠지만 제 무료 강의 후기들을 보시면 아, 역대급이다. 이거 유료 강의에서 푸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다 풉니다. 근데 제가 왜 푸는지 아세요? 어차피 오늘 얘기해도 내일 실행할 사람과 실행 안 할 사람이 계시거든. 실행하실 분들은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80% 이상은 보고도 내일 당장 실행 안 하실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 다 공개할 겁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남아 계시면 실행하실 분들은 예, 많은 거를 얻어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500개 학원을 동네 1등으로 만든 전략을 하나하나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이력 제가 저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이력을 잠깐 얘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잘난 척이 아니고 예, 25년 차 사업가고요. 저는 학원 사업만 하지 않았어요. 2000 이제 한 초반, 예, 2000년도, 2005년도에 쇼핑몰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쇼핑몰 사업, 에이 뭐 기나 소나 하는 쇼핑몰 하겠지만 2005년도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이 라떼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옷을 예, 온라인으로 안 살 때, 쇼핑몰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쇼핑몰 1세대로서 제가 의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SBS 생방송 투데이 뉴스 기사를 타면서 대박이 터졌어요. 자, 그래서 쇼핑몰이 붐 일어나기 전에 이미 쇼핑몰 세대로서 자리 잡고 전국 탑10 안에 들었던 여성으로 쇼핑몰 예, 대표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연매출이 80억 정도 됐으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200억까지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예, 직원 한 30명, 그 전에 제가 직영점 4개까지 동시에 운영을 했었고 큰 회사를 12년간 운영을 하다가 그 사이사이 지금 뭐 이렇게 되게 많죠. 사실 이거 얘기하면 전집 나와야 돼. 창업을 17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쇼핑몰 빼고도 학원 사업 5개 빼고도 카페 사업, 뭐 렌탈업, 예, 그다음에 해외 사업, 웨딩 사업 안 해본 게 없어요. 자, 그 중에서 또 최근 이력이 이제 학원 사업인 거죠. 예,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기존에 쇼핑몰 크게 했던 회사들을 다 정리하고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미술 학원을 이제 차리게 됐습니다. 정말 이쪽에서 강사한 적도 없고 학원 쪽에 있지도 않았어. 예,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소소한. 예, 그게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제 스킬이 좀 크죠. 미술학원을 이제 70평짜리 대형 미술학원을 이제 오픈하면서 직원 4명을 동시에 바로 예, 세팅하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게 첫 달에 80명 바로 모집을 했고 예, 그게 차량 없이 200명까지 유지됐던 유명한 학원이 되면서 근처에 있는 학원들이 계속 이제 동네에서 자기 것도 내달래요, 동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 한 개씩 오픈을 하게 됐다가 예, 학원 사업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공방까지 성인 학원까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예, 제가 사실은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싶어서 펼쳤는데
우연한 계기로 이제 창업 교육을 좀 해달래요. 예, 시청에서 구청에서 예, 창업 교육을 해달래요. 제가 창업을 17개 했으니까 예, 창업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왜 저한테 계속 이제 학원업 경력 때문에 학원 원장님들이 그렇게 문의가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우연한 계기로 학원 무료 강의를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예, 저는 한두 달만 반짝 무료 강의 해드리고 재사업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 사업 말고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지금 원장님들이 문의가 많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이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세상 들어온 게 예, 이제잖아,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원장님들 들어오면서 이 온라인 세상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저는 25년 전에 이미 온라인 세상 들어왔던 사람이죠. 예, 쇼핑몰 업계에서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온라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장들한테 알려줄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교육하면서 우리 원장들이 또 해달래. 예, 해달래. 교육 좀 해달래. 자, 그래서 컨설팅을 하게 된 게, 교육 컨설팅을 하게 된 게 이제 지금 500개 업체, 지금 사실 600개 업체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전수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보다 더 큰 이제 성과들이 나왔죠. 오픈 3개월 만에 150명 달성했던 음악 원장님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애매하게 막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집하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고, 예, 사업의 성공 방식을 배우시면, 예, 이제 인원을 확 모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개 학원의 컨설팅을 500개 넘습니다. 지금 600개 다 돼가고 있고요. 자, 직영점 4, 5점을, 예, 4개, 그 다음 공방까지 했으면 총 5개 학원을 운영을 했고, 자, 그것도 어떻게? 오토 시스템으로. 예, 제가 이제, 수업하지 않아요. 예, 직원들을 배치해서 프로토 시스템으로 4개 학원, 공방까지 총 5개를 운영을 했고요. 현재 제 무료 강의 들으신 분들만 3,000명이 넘는 원장님들. 그리고 제가 사업 25년 차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사실 사업이에요. 학원 사업. 원장님들은 학원 마케팅 배우러 오셨겠지만 사실 학원이 이제 잘 되려면 사업을 하셔야 돼. 예, 학원 운영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사업만 잘하는 방법만 배우시면, 예, 학원 동네 1등 하는 거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 광고에서 이거 보고 들어오셨죠? 예, 오픈 첫 달에 107명 원생 모집. 자, 어때요? 자, 주변에 이거 지금 제 4, 5점 얘기거든요. 혹시 주변에 어떤 원장님들 저보다 이렇게 많이 달성하신 분 보셨어요?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 1호점 80명 첫 달에, 첫날 40명, 2호점도 2달 만에 130명 등록시켰고, 3호점은 일주일 만에 60명을 등록시켰어요. 자, 이제 4호점이 역대급 기록인데, 딱 한 달 만에 120명 접수. 그다음에 107명 등록을 기록을 했고, 아, 이게 진짜냐? 자, 뒤쪽에서 진짜 이 내역을 제가 다 들고 왔어요.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너무 쉬워. 저는 지나가다가 부동산 어디 괜찮다 하면 그냥 오픈하면 바로 100명 모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제가 그런 방법들을 다 지금 전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다 알려드릴 거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자, 오늘 방문하신 분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자, 상의 노출 없이 100명씩 모집했던 제 노하우를 예, 전자책 안에 다 집어넣는데 사실 여기는 기술 얘기예요. 예, 온라인 세상의 기술적인 얘기고 사실 기술만 해서 될 게 아니거든. 우리는 학원 사업을 배우셔야 되는데 기술은 나중 문제인데 일단 기술에 대한 것도 알면 좋잖아. 자, 그래서 요게 전자책에 기술을 다 담아놨고 예, 이거를 강의 끝날 때쯤 채팅창에 이거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신청을 하시면 내일 오전에 원장님 신청했던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원의 진단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뭐냐.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원장님들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제 원장님들 학원 진단을 해드렸어요. 사실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내과를 갈지, 외과를 갈지, 뭐 이비인후과를 갈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길래 왜 원생 모집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으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제가 1대1로 무료로 진단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작년 초까지. 그래서 한 500개, 600개 원장님들도 해드렸나 봐요. 근데 그 뒤부터 제가 교육이 너무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유료로 진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단 2분만
즉석에서 원장님 학원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다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제가 지금 다 카메라 한 번도 켜신 분이 없어. 전 벽 대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라 사실 맨날 우리 직원들한테 혼나. 예, 찔르면 다 나온대. 예, 그래서 막 호응해주고 카메라 켜신 분들 많으시면 제가 막 아낌없이 다 풉니다. 예, 자, 그래서 제 말투 어때요? 예, 뭐 아낌없이 풀 것 같잖아. 예, 그래서 오늘 이왕이면 조금 활성화되게 으쌰으쌰 하시게 되면 질문 채팅창에 남기시면 답변도 잘하고요. 근데 조용하면 저도 지쳐. 자, 그렇잖아요. 우리 원장님 다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그럼 뭔가 으쌰으쌰 하면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카메라 켜신 분들 위주로 단 두 분만 내 학원 진단 받고 싶다. 나 솔루션 잠깐 받고 싶다. 하실 분들은 예, 근데 소리는 끄셔야 되겠죠? 네. 자, 하셔서 제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날 때 즉석 예, 할때손 그냥 손 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에서 이제 얻어가실 분들 것들이 뭘까? 자, 첫 번째, 왜 상담 전화가 안 올까? 무서워 죽겠죠. 막 불안하죠, 지금. 예, 지금 근데 사실 지금은 또 비수기기도 해. 그쵸? 근데 우리가 1, 2, 3월에 상담 전화가 안 왔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자, 2차 모집 기간이 또 언제 있어요? 이제 7월, 8월 달이니까 그때 상담 전화까지 안 와버리면 이제 26년도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냥 문 닫을 준비 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동네 1등의 4단계 전략이 있어요. 저는 사업을 배우셔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저는 사업가예요, 사실. 학원 원장이 아니라 사업을 너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첫 달에 손해분기점을 안 맞춘 게 없어. 다 성공시켜. 예, 성공시켜. 그 사업을 오래 못하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열는데 자, 일단 사업을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데나 가서 학원 오픈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거든. 예,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방법이냐. 자, 동일 등의 4단계 전략. 자, 요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어떻게 내 걸 이제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제가 했던 원장님들 중에 이제 역대급 기록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3주 만에 40강자가 아니라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50강자를 마감시킨 실전 원장님이 계세요. 자, 이 원장님은 이제 국영수 학원, 예, 국영수 학원 중고, 초중고 대상의 국영수 학원인데 이분이 이제 3주 만에 저랑 수업하기 3번 미팅 만에 50강자를 전수 마감시키고 그 해에 2관까지 오픈하는 역대급 기록들을 갖고 있고 자, 또 이거는 이제 최근 2월 달에 이 원장님도 1, 2, 3관을 갖고 계신데 1, 2, 3관 다 문 닫기 폐업 직전에 오셨다가 기사회생한 집이 이제 나왔죠. 예, 그 달에 바로 1,100만 원을 매출시켜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 강사를 못 뽑아서 대기 중이래요. 학생들이. 그 정도로 1, 2, 3갑이 동시에 터진 학원이 이 사례들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좀 기대되나요?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면 1번. 네. 예. 예, 1번 기대되시나요? 예. 자, 기대되시면 재밌게 얘기하죠. 그쵸? 혹시, 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나 이런 상황이다. 자, 1. 블로그 매일 쓰는데 상담 전화 없다. 아, 지금 블로그 이제 안 쓰시는 분은 없겠죠? 예, 혹시 쓰시는 분 1번. 안 쓴다 2번. 안 쓴다 2번. 아, 안 쓴다면 일단 합시다, 우리. 안 쓰신 분 아직 있어요? 와우. 와우. 아,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은 뭐죠? 예, 자,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블로그는 요즘 많이 쓰고 계시죠? 안 쓰시면 진짜 많으시네. 예, 자, 블로그 또 매일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쵸? 매일 쓰는데 문의가 없다. 이게 큰 문제. 자, 두 번째, 광고비 계속 쓰는데 등록이 안 된다. 광고비라는 건 뭐예요? 사실 학원 사업만큼 광고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 예, 제가 사업을 17개 중에 제가 유독 학원 광고비 안 들어간 게 학원이야, 학원. 예, 학원. 자, 근데 광고비라는 거 대행사에 자꾸 속고 오시잖아. 예, 오픈하자마자 대행사 엄청 전화 오잖아요. 대행사에 막 200만 원, 100만 원부터 다양해. 속고 오시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대. 뭐 2년 24개월 할부로 6만 원씩 결제하래. 뭐 인스타 조회량 늘려주고 뭐 해주고 다 했대. 자, 이런 거에 속고 오신 분 너무 많아. 맞죠? 예, 대행사 갔다 오신 분. 자, 상담원 오는데 가격만 물어봐. 얼마예요? 하고 네 알겠어요. 띠띠띠. 자, 어때요? 자, 이런 분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생수가 정체 중이다. 자, 이 4가지가 다 몇 가지 해당돼요? 예, 몇 가지 해당되는지 채팅창에 몇 가지가 해당돼요? 혹시 나 2가지다. 나 3가지다. 나 4가지다. 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예.
자, 문제는 뭐예요? 자, 이게 다 문제점이에요, 사실. 예, 오늘 세 가지, 네 가지 큰일 났죠? 예, 두 가지, 세 가지. 자, 그 나머지는 괜찮으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예, 자, 두 번째, 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가 되면. 네. 자, 광고비는 계속 나가. 뭐가 안 되지? 예, 남 탓을 해. 예, 남 탓을 해. 예, 뭐, 원생이 주니까, 학생 수가 주니까, 뭐가 잘못돼서, 동네가 이상해서, 예, 뭐 다 남 탓을 해.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비만 투자하면 되겠지.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했더니 돈만 나가죠. 자, 두 번째, 학생 수 정체되고 감소되고 어떻게 해요? 예, 자,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폐원의 고민까지 갈 수 있다. 저한테 처음 오시는 제가 뭐 인스타 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신 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저를 찾아와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진짜 이걸 문 닫아야 되냐. 자, 근데 제가 진단을 해. 근데 전 대놓고 얘기해요. 문 닫아야 될지 아닌지. 이거 누가 잘못했는지. 원장님만 바꾸시면 이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학원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대부분이 원장님들이 마케팅의 방법과 이런 방법들, 사업의 방법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보더라. 그래서 오늘 요것들을 어떻게 메꾸는 작업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속도전을 이제 갈 거예요. 자, 마케팅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원장님들 지금 마케팅 잘못해서 그런 줄 아시죠? 예, 제가 실제 많은 분들이 만났지만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예, 구조 자체가 학원 사업은 사업의 구조 자체를 보셔야 돼요. 자, 이걸 다 하고 나서 뭘 해야 된다? 그때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들의 문제는 뭐다? 마케팅이 자꾸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여기다가 집중을 하시는 거. 그게 문제라서 오늘 구조에 대한 얘기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은 그저 예, 떠드는 역할이에요. 떠드는 역할. 내 학원의 본질이 잘못돼 버리면 백날 떠들어봐야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게 입지, 소비자,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오늘 먼저 시작하고 원장님들이 궁금한 마케팅의 방법 너무 쉬워 마케팅. 예, 자, 그 방법도 뒤쪽에서 너무 쉽게 빨리 끝내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동네 1등 학원의 4단 성공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찍으셔야 돼. 찍으세요. 예. 자, 우리가 1, 2, 3, 4번이, 자, 모든 게 이제 딱 아다리가 맞아야 돼. 좀 예쁜 말이죠, 아다리. 자, 근데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예쁜 말은 못 써. 자, 1, 2, 3, 4단계에 모든 게 합이 다 맞아야지 터져요, 사업이라는 거는. 뭐 하나가 구멍이 나버리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어. 예. 근데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구멍이 났는지를 오늘 테스트 하셔야 돼. 자, 1번. 입지 타겟층 분석을 잘하고 있냐? 두 번째, 내가 지금 옆집, 뒷집, 앞집과 이 핑크펭귄이 뭐냐 할 텐데 이따 설명하겠지만 경쟁사와 구별되는 독보적인 컨셉을 갖고 있냐? 예. 자, 셋째, 마케팅의 방법이 옳게 하고 있냐? 뾰족하게 하고 있냐? 예. 자, 그 부분. 자, 그 다음 네 번째,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사업이에요, 사업가. 자영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노동에서 돈 버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고, 예,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체제로 가서 오토 시스템으로 학원의 확장을 알아보면서 운영하셔야지 이 학원이 오래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1, 2, 3, 4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저는 1번을 정말 90%라고 생각해요. 예, 사업의 성공은 뭐예요? 입지입니다. 아, 뭐 입지, 나 입지 너무 후졌는데 사실 입지 탓할 필요는 없어요. 입지에 따라서 바뀌라는 거예요. 마케팅이. 자, 입지와 소비자 분석. 이 동네에 따라서 예,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 다 다르다는 거야. 검단 신도시에 가느냐, 대치동 가냐, 목동 가냐, 어디 지방에 가냐, 대구에 가냐, 서울에 가냐, 예, 부산에 가냐에 따라서 소비자 분석 자체를 다르게 하고 입지에 따라서 내가 다른 마케팅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비자 분석과 입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자, 입지 타겟층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밀집지. 자, 일단 교습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원장님들을 수백 명을 만났잖아요. 자, 근데, 자,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공부방 형태로 여신 분과 학원 형태, 교습소 형태로 여신 분들이 있겠죠, 일단. 자, 그럼 교습 형태에 따라서 내가 입지, 사실 공부방에서 제일 잘 되는 입지는 어딜까요? 제 입지가 제일 잘 되는 입지. 내가 공부방 차릴 거야. 그럼 보통 학교를 끼는 아파트 단지, 기본으로 1000세대 이상, 그쵸?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사실. 그쵸? 우리 봉사단체 아니잖아요. 예. 자,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인데 내가 공급방으로서 내가 제일 최고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입지를 얘기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어때요? 공급방은 어디 붙어 있어? 보통 초등학교 끼고 있는 예, 아파트 단지 1000세대 엄청 많죠? 자, 그다음 주택가, 학교 앞에 안전한 공간. 그쵸? 차량 없는 공간. 자, 왜 이런 데서 잘 될까요?
자, 공부방에 보내는 니즈를 찾으셔야 돼. 자, 엄마들이 같은 1학년 엄마인데 공부방을 보내는 니즈. 응, 니즈. 이 엄마들이 왜 공부방을 선호할까요? 공부방 선호하는 이유 아시는 분? 예, 아시는 분? 안전함. 그다음에 학교 앞이니까. 예, 적당한 교육. 교과 내신 따라갈 수 있게. 그러면 어떤 과목들이 제일 잘 되겠어요? 일단 한글, 수학, 그쵸? 그럼 누구 타겟? 누구 타겟? 안전함을 선호하니까 누구 타겟? 유치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겠죠. 자, 그러면 유 타겟에 이 엄마들이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한글, 수학, 보통 이런 거겠죠? 자, 이런 수학들의 컨셉들을 잡고 얘네들은 언제까지 다니겠어요? 보통.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 다니겠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딱 요 5년을 우리가 데리고 있을 구상을 만드셔야지, 프로그램 자체를.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원장님이 내가 대치동에서 엄청 유명한 영어 강사였어요. 영어 원장님이셨어. 다 정리하고 검단 신도시의 1층에 공모방을 여셨는데 타겟층은 누구로? 나는 유명한 입시 영어 원장님이니까 중고 타겟으로 영어를 오픈하셨어. 아무리 열어도 문의가 한 통도 안 오고 있고, 예, 그리고 전화 와도 그냥 가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타겟? 이게 타겟이 안 맞은 거죠? 예, 공부반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자꾸 열잖아, 우리 원장님들이. 예,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아무 데나, 아무 입지에나 그냥 연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분석을 해서 이 동네가 제일 많은 타겟층과 이 엄마들이 좋아하는 요 프로그램들을 설계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걸 깡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사람 그냥 열어. 아무 데나.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 안 좋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부방에 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둘러만 한다 얘기하지만 아소비 같은 브랜드, 기탄, 해법 이런 브랜드 대충 이렇게 감이 오세요? 이런 브랜드는 공부방이 제일 잘 되겠죠. 그렇잖아. 요런 브랜드는 공업방에서 탑이야. 자, 근데 이제 문제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자, 아소비 원장님, 기탄 원장님, 해법 원장님이 공업방에서 너무 잘 되니까 이 원장님들 애들을 끌고 자, 학원 업계, 학원가, 학교 앞에 학원가로 딱 연 거야. 애들 데리고. 자, 그때부터 문의가 뚝 끊겨. 뚝 끊기고 기존에 다니던 애들도 그만두고. 자, 이게 무슨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초등학교 앞자리, 중학교 앞자리에 있는 학원가는 자 브랜드가 아소비 같은 브랜드보다 좀 아소비 여기 대표님 계시는 거 아니죠? 예,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이 타겟에 맞는 브랜드를 제가 예시를 들다 보냐 그래요. 자 그러면 아소비 브랜드를 딱 하는 순간 아소비 기타 이런 데가 안 돼. 자 그러면서 왜 안 될까 그러고 계시는 거야. 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앞자리에 있는 학원가는 고객이 어떤 브랜드 어떤 타겟층이 제일 잘 될까요? 제일 잘 될까? 초등학교 전문, 중학교 타겟, 고등학교 타겟, 맞죠? 예. 네,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표현해야 돼? 마케팅에 있어서. 안전함? 네. 적당한 교육? 아니죠. 교육의 질을 승부해야 되겠죠. 교육의 질. 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공부방에 보내는 엄마의 니즈와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굳이 저 먼 학원가로 보내는 엄마의 니즈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엄마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원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표현하고 마케팅을 하셨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원장님들은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아. 요즘 학원 강의 되게 많잖아. 네, 그러면 다 똑같은 단체 교육을 받아. 공부, 이런 뭐 입지 분석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마케팅 블로그 써라, 인스타 해라. 똑같은 거 지금 배우고 계시니까 어떤 학원은 맞는데 내 학원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입지에 있고 어떤 타겟층을 하고 있는지 이 동네랑 맞는지 여부. 그러면 조금 바꾸긴 해야지. 그쵸? 안 맞으면. 자, 제가 아소비원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 솔직히 기탄 뭐 해법 엄청 많이 만났어. 근데 그분은 원장님들이 대부분 공부방에서 넘어왔을 때 학원에서 안 돼 갖고 오신 분들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소비 브랜드를 왜 들고 왔냐고 그래. 왜 들고 왔냐고. 그럼 애초부터 브랜드가 잘못된 거죠. 이럴 때는 빨리 아소비 브랜드를 숨겨야지. 간판 띄는 돈 들어가니까. 예, 보여지는 데 입장에서는 빨리 숨겨야지. 초등부, 중등부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빨리 얼굴을 바꾸셔야죠. 뭘로? 우리는 세상이 지금 온라인 세상이니까 온라인으로 바꾸기가 너무 쉬워. 돈도 안 들어 하다 못해. 뭐 간판을 띄기를 해, 뭐 그래. 안 바꿔도 돼요. 컨셉 자체를 빨리 바꾸시라는 거야. 이거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좋지. 옛날에는 오프라인 간판 보고 갈 때인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시대니까 내가 얼굴 바꾸기 내일 당장 바꿀 일이 너무 편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이제 대치동과 목동에 있는 엄마의 니즈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검단 신도시, 위례 신도시, 또 아니면 지방에 있는 뭐 충청 신도시, 예, 광주 신도시 이런 신도시랑 컨셉 똑같이 가야 돼? 컨셉 똑같이 가야 돼요? 소비자가 달라.
교육열이 너무 높아. 대치동하고 묵동하고 뭐 여기 대구에 뭐 수성구 예, 이런 데랑 예, 각 지역마다 학원가가 있죠. 그쪽에 있는 엄마들이 라이딩 뛰는 엄마들의 컨셉과 동네 가까운데 예, 아파트 단지에 오는 학부모는 다르다. 그거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럼 걔네들이 뭘 원하냐? 아까 어떤 원장님이 또 만났어요. 자, 어떤 원장님이 분당에 계셨다가 수업 처음 이제 저랑 처음 수업하시는 분이에요. 자, 분당에서 하시다가 이분이 술지로 옮긴 거야. 분당에서는 엄청 교육열을 막 열성적으로 하던 분이 엄청 타이틀도 많이 갖고 계셔. 자, 이분이 수지에 딱 여는 순간 모집이 한 개도 안 돼. 어떤 방식으로 수업했길래? 분당 수업 방식으로 수업했길래. 제가 오늘부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자, 오늘부터 7시 이후로 자습 금지. 수지 원장님들이 좋아하지 않아. 수지 엄마들이. 예. 분당 엄마들은 좋아하는데 수지 엄마들은 안 좋아해. 용인 엄마들은 안 좋아하니까 금지. 열심히 가르치지 마세요. 열심히 가르치는 건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 분당급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설계가 돼야 돼. 와, 교육률이 넘쳐서 난 이 정도로 해야 된다. 자, 왜 근데요? 용인 수지 엄마들은 그걸 안 좋아하는데? 처음엔 좋다 오지. 아, 분당에서 오신 원장님이니까 가지. 자, 근데 동네 엄마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조금만 지나면 애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은 엄마 힘들어. 뭐예요? 그럼 힘들어하는 말은 뭐예요? 별로야. 선생님 별로야. 이런 말로 핑계 댄다니까? 그럼 엄마들은 별로야? 그만두자. 딴 데 가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은 예, 적당한 교육을 해줘야 돼. 적당한 교육. 그 동네 엄마들이 그걸 원해. 예, 휴일 되면 다 놀러 가고 이런 동네잖아요. 근데 대치동 목동은 이학물고 공부시켜야 되고 맞죠? 이제 이런 컨셉들을 잘 이해하셔서 아, 내 동네가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셔라. 내가 좋아하는 교육,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하지 말아라. 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소비자 분석이 우선입니다. 이 동네 소비자 분석. 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1대1로만 교육을 해드리는데 단체 교육을 안 하는 이유. 자, 어차피 단체 교육을 하면 이거 자기 동네 분석을 못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하면 제가 전국에 있는 학원들 500개면 전국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 예, 그러면 걔네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는 마케팅의 표현 도구로 써 쓰셔야 돼. 인스타든 블로그든 플레이스든 뭐 가능한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만 딱 맞아 떨어지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서 들어온다니까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펼쳐놓고 내 지역의 고객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 이걸 찾으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 상가 밀집지 소비자의 분석을 우선할 것. 자, 이거를 내가 모르겠다. 배우러 오셔야지 뭐. 농담이고요. 자, 일단 이런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타겟층이 잘못됐는지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원가에 있는 원장님들은 교육의 질을 노출해라. 교육의 질을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핑크펭귄은 찾기를 했는데 핑크펭귄이 무슨 얘기야? 할 텐데 제가 이 책이 2년 전부터 제가 이 사실은 창업 교육을 할 때 예, 초보 창업자들이 나한테 책을 추천해 달래. 자, 근데 저는 책 보고 사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사업 머리가 좀 돌아가긴 해요. 제가 이제 갑자기 책 추천해 달라니까 책들만 이제 보다가 너무 쉽고 깔끔한 책 하나 기초책을 딱 해서 이걸 좀 추천해 드렸어요. 예,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얘기야. 자, 이 책 봐라 해서 했는데 이 책을 우리 학원 원장님들한테 내가 추천하는 책이에요. 사실 이것도.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혹시 이 책 보신 분 1번 성공하시겠다. 예, 1번. 예, 이 책 보셨는데 성공하셔야 돼. 자, 이 책의 뜻은 뭐냐면 읽으셨어요? 자, 이 책 내용 아시겠죠? 자, 펭귄은 검은 펭귄이죠. 근데 얘는 핑크 펭귄이래. 저 이게 무슨 뜻이야? 자, 펭귄은 어때요? 우리가 남극에 있는 예, 남극에 있는 다큐멘터리 보시잖아요. 그러면 검은 펭귄들이 수만 마리 막 울고 다니는데 가운데 딱 핑크색 펭귄이 딱 서 있는 거야. 자, 그때부터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요? 핑크색 펭귄만 눈에 확 띄는 거야. 쟤 왜 저래? 쟤 왜 핑크색이야? 저거 무슨 쟤 왜 저러지? 그럼 걔 시선을 계속 따라다니게 돼. 우리는. 그쵸? 남은 검은 펭귄은 보이지도 않아. 자, 그러면 이걸 빗대어서 얘기하면 검은 펭귄은 수백 개, 수만 개의 학원들이야. 그쵸? 그 중에서 동네 1등 학원은 핑크 펭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핑크 펭귄이 반드시 있는 집이 동네 1등을 하더라.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특별함, 독특함, 나만의 유니크함. 사업은 나만의 유니크함, 나만의 독특함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17개 창업을 하면서 예, 경쟁업체 제가 뭐 카페도 하고 내가 식당 빼곤 다 해봤거든요. 자, 근데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그 업종을 분석할 때는 그 동네 어차피 동네에서 할 거잖아. 그쵸? 원장님도 동네 오프라인 상가에서는 그 동네 경쟁업체를 분석해서 걔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내가 들고 들어와. 그걸 마케팅의 문구로 써버려.
그러면 후발주자여도 1등 할 수 있어요. 후발주자여도. 자, 그럼 원장님한테 내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근처에 경쟁업체에 우리가 있잖아요. 아, 우리 동네 막 20개 있어, 30개. 에이, 제가 전국을 다 뒤져도 아무리 30개, 40개 있어도 나랑 비슷한 타겟층에 비슷한 컨셉의 학원은 5개 안짝이야. 예. 5개 앉아요. 잘 보세요. 아, 우리 동네는 20개 있어요. 아니요. 잘 보시면 같은 타겟층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수학학원, 음악학원, 영어학원 각 과목당 자기의 경쟁업체는 기껏해야 5개 안짝입니다. 자, 그러면 5개 안짝이면 나머지 4개 왜 분석 못해요? 나머지 4개를 분석해서 내가 얘네들을 이길 만한 것들을 들고 들어와야 돼. 아니면 내가 얘네들을 분석해서 똑같은 애의 문구를 쓰지 마셔야 돼. 예, 나만 갖고 있는 거를 핑크펭귄의 문구로 밖으로 쓰셔야 된다고. 예, 쳐다볼 수 있게 나를. 예, 자, 이제 좀 예를 하나 또 드릴까요? 그래야지 좀 이제 설명이 좀 되겠죠? 자, 며칠 전에 제가 김밥집에 꽂힌 데가 있어. 예, 어떤 김밥? 여우의 김밥이라는 집에 꽂혔어요. 자, 우리 동네 김밥집 얼마나 김밥 라인이 쭉 있어. 아, 김밥집 또 생겼어. 욕하고 있었어. 자, 근데 여우의 김밥이라는 집이 메인으로 문구를 내세운 김밥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프리미엄 김밥. 예, 키토 김밥 들어보셨어요? 키토 김밥. 키토 김밥. 이게 뭐지? 자, 남들은 배달의 민족 딱 지금 열어보시면 웃길 거야. 딴 데는 다 그냥 기본 김밥, 참치김밥, 기본 김밥 이거 먼저 나와. 자, 근데 얘는 뭐예요? 키토 김밥을 내세웠는데 프리미엄 비싼 김밥을 메인에 진열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궁금해서 딱 들어가 봤더니 밥이 없는 예, 계란과 야채를 둘둘 말아놓은 비싼 옆에 거보다 1,500원 비싼 김밥인데 다이어트가 된대. 살이 빠진대. 자, 여자들의 심리를 딱 파고든 거야. 자, 그랬더니 어때요? 여자들 뭐 우리가 1,500에 왔다 갔다 해? 그건 아니잖아. 자, 검색해서 딱 먹어봤더니 자, 맛있네? 자, 근데 우리가 키토김밥을 계속 사 먹어요. 키토김밥 하나랑 추가적으로 일반 김밥, 참치김밥 사 먹잖아요. 자, 근데 키토김밥 때문에 그 집을 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김밥집 2집이 문 닫았어요. 1년 만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메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한 김밥을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어차피 들어가면 모든 김밥 다 똑같이 파는 건 맞아. 자, 근데 메인으로 내세우는 문구가 다르다는 거야. 예, 그래서 후발주자에도 1등한 거예요. 자, 그럼 원장님이 수학학원이고 뻔한 음악학원이고 이런 멘트로 쓰시면 안 되는 거야, 홍보할 때. 이제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입소문 안 내주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시대인데 그러면 떠들어야 되는 거를 뭘 얘기해야 돼요? 뻔한 얘기, 원장 직강, 1대1 내신, 뭐 내신 관리, 또 전과목 가능. 아, 다 제가 들어가 보면 똑같은 문구를 쓰고 있어. 그러면 소비자가 딱 봤을 때 그냥 뻔한 학원인 거야. 이 집 가나 저 집 가나.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떤 컨셉으로 가는 줄 아세요? 한 두세 군데쯤에서 갔다가 그냥 원장 얼굴 괜찮은 곳,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곳, 막 이런 기준으로 학원을 가다 보니까 일단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겨 타. 또 옮겨 타. 오래 유지도 안 돼. 그리고 옆에 새로운 학원이 빵 나오면 또 옮겨 타고. 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학원이 잘 되려면 옆집, 뒷집, 앞집, 뻔한 수학학원, 뻔한 음악학원, 뻔한 영어학원의 멘트를 쓰지 말 것. 절대. 예. 자, 눈에 띄는 핑크펭귄 전략을 쓰셔야 돼요. 자, 다 있어. 원장님 제가 검색해서 다 찾아드렸는데, 있는데 원장님들이 그게 핑크펭귄인지 몰라. 자, 그러면 이 동네의 핑크펭귄인데 이 동네의 핑크펭귄이 옆집으로 가면 옆 동네로 가면 핑크펭귄이야? 또 아니니까. 그럼 뭘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경쟁업체 분석을 할 줄 아셔야지. 그러니까 나만 잘났어 열면 안 된다고. 경쟁업체를 봤을 때 걔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 내가 뭐가 갖고 있나? 예, 걔를 메인 문구로 나서 들어오자마자 와우, 이 학원 뭐야? 뭐지? 이 키통이빵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인 문구를 쓰셔야 돼. 자, 제 학원이 처음 오픈했어요. 예, 제 핑크펭귄의 문구가 뭘까요?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분? 제가 학원업계에 있지도 않았어요. 10년 전에. 자, 학원 강사도 해본 적도 없어요. 학원업을 처음 여는데, 예, 미술학원을 했는데, 미술학원 왜 했겠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미술 다니고 싶다 해서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미술학원을 차렸는데, 그리고 제가 의리 쪽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수학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저는 아무 과목 다 할 수는 있지만, 애들이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서 미술학원 차린 거야. 정말 쉽게. 자, 차렸는데, 옆집, 뒷집, 앞집 미술학원 다 뒤졌더니, 걔네들이 안 갖고 있는 거, 전국의 프랜차이즈 다 제가 섭렵했어요. 다 공부하러 갔다 왔다가 안 하고 있는 거 완전히 독특한 수업을 제가 갖고 와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예, 쫙 만들었는데 자, 메인 문구가 있어. 자, 이거 팁인데 오픈 전 2달 전부터 홍보를 하셔야 돼요. 저처럼 100명씩 모집하려면 오픈하시는 원장님 계시죠? 자, 오픈 전 2달부터 대형 현수막으로 저는 건물
건물 같은 경우도 학원가에 잘 안 들어가. 어차피 마케팅 잘하는 사람, 저 온라인 세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몇 가지 끄적끄적거리면 저는 다 모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굳이 비싼 학원가로 가지 않아. 권리금 내면서 가지 않아요. 그냥 빈 상가에 어차피 오프라인 상가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식성이 좋은 건물로 들어가. 아, 그러면 이제 빈 상가 가면 어때요? 권리금 없어도 되죠. 렌트풀이 많이 주죠. 예, 그 다음에 뭐 월세도 깎아주죠. 예, 그리고 난 평수 크게 써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꼭 들어가. 그러면 12,000세대가 볼 수 있는 의료병원에다가 건물 맨 꼭대기가 다 대형 연수 막 딜해서 관리 아저씨랑 딜해서 대형을 했는데 딱 한 문장만 썼어요. 오픈 2달 전에. 예. 자, 인테리어 계약서 딱 쓰자마자 현수막이 올라갔는데, 자, 프리미엄 미술교육. 4월 중 오픈. 자, 딱 한 문장. 저희 미술학원은 그림을 잘 그리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아무것도 없어. 대형 현수막에 그림을 잘 그리게 해주지 않는데요. 미술학원 오픈하는데. 자, 그때 10년 전이면 사실 미술업계가 그림 잘 그려주는 게 당연한 거죠. 수학 배우려면 수학 가고, 영어 배우면 영어 가는데, 그림 잘 그리면 미술 가잖아. 근데 우리 학원에 미술 안 가르쳐 준대요. 그림 안 가르쳐 준대.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웅성웅성. 야, 저게 뭐야? 자, 이게 웃긴 거야. 저게 뭐지? 야, 미술학원에서 뭘 가르친다는 거야? 수학을 가르쳐? 여러 개 뭘 가르친다? 이런 게 웅성웅성하게 만든 거예요. 2달 동안. 그럼 동네 12,000세대가 볼 수 있는 대형 현수막에다 써놓으니까 되게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학원인데? 자, 근데 딱 오픈 한 달 전에 이제 맘카페를 통해서 맘들이 모여있는 맘카페를 통해서 뭘 했어요? 자, 드디어 4월 며칠 오픈 결정했어. 자,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첫날 교육 설명회 단 50명만 선착순 접수했어요. 예. 그러면 오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구 하나로. 자, 그때 제가 몇 명? 50명 접수를 딱 했어요. 전 더 안 받아. 일부러 그 신뢰성이죠. 딱 잘라버려. 예, 마감됐다. 자, 50명이 다 왔어. 왔는데 거기서 40명을 등록시켰어요. 첫날. 어떻게? 3개월 선결제로. 자, 이게 뭐냐면 첫날 그냥 천만 찍고 주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마케팅이란 이런 거야. 예. 이게 줄 서게 만들고, 대기를 걸게 만들고, 예. 딱딱딱 잘라먹고,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마케팅의 효과기도 하고, 일단 궁금하니까 온 거야. 2달 내내 얼마나 궁금했어. 도대체 뭘 가르쳐 주냐. 자, 했는데 뭘 가르쳐 줘. 그때는 입시 미술이 한참 유행이었다니까. 이제 창의 미술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창의 미술이 이런 걸로 이렇게 풀어줄 거다라는 얘기를 교육선생님한테 했겠죠. 자, 근데 또 핑크핑은 하나 또 더 들고 왔겠지.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끊어버렸죠. 예, 결제를. 자, 그거는 더 궁금하면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제 핑크펭귄이 뭔지. 자, 그래서 남들 뻔한 미술 교육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남들 뻔한 음악 교육을 하시면 안 되고 남들 뻔한 수학 영어 교육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교육은 똑같지만 사실 자기만의 컨셉이 한 가지는 꼭 있으셔야 돼. 그래야 학원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 저처럼 2관, 3관, 4관 오픈하는 게 일도 아니게 돼. 예, 독특하니까 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넘어가게 되잖아. 그쵸? 예, 이게 자기만의 회사를 만드셔라. 자기만의 회사. 자, 그래서 우리가 핑크펭귄이 꼭 있어야 학원이 오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저는 프랜차이즈 받았는데요. 나 이 집은 또 받으셔. 프랜차이즈 받으셨대. 자, 그럼 프랜차이즈도 자기만의 컬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컬러. 자, 그 컬러를 조금 노출시켜서 홍보를 하셔야 돼. 프랜차이즈나 달고 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프랜차이즈 원장님들 내가 수도 없이 만났죠. 안 해본 프랜차이즈 교육이 없어. 프랜차이즈 최근에 논술 대표님도 와서 교육받고 어떤 영어 프로그램도 지사별로 와서 교육받으러 가. 예. 왜냐면 대표님들이 마케팅을 못하니까 대표들이 이상한 거 가르쳐주죠. 전단지 가르쳐주고 자꾸 쓸데없는 거 가르쳐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저한테 돈을 내고 또 배워. 자,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의미가 없는 거야. 내 프랜차이즈만 잘 설명하면 되는 거야, 사실. 그것도 핑크펭귄이에요. 예, 그것도 핑크펭귄.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핑크펭귄은 뭐다? 나만의 독특함을 찾을 것. 예, 이게 없으면 학원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학원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아시겠죠? 자, 핑크펭귄은 뭐다? 차별화 포인트. 그래서 경쟁업체를 오늘 중으로 분석을 하셔서 걔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건 내가 뭘까? 그거를 어떻게 메인 문구로 쓸까를 고민하실 것. 자, 그리고 브랜딩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있어야 돼, 얼굴이. 이제 학원에 상담을 직접 하지 않아요. 검색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브랜딩 칼라. 예, 전체적으로 이 학원의 느낌을 이 온라인 세상에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 딱 보자마자 와우, 할 수 있게.
예, 그걸 뭘로? 이제 우리가 마케팅의 역할로 칼날을 입히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핑크 펭귄 찾기가 이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입지 분석 다 됐고, 소비자 분석 다 됐고, 이제 핑크 펭귄까지 찾았어.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예, 내부 시스템이 다 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을 준비하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뭐예요? 본질이 바로 섰고,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마케팅을 준비하셔라.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새로 들어오신 원장님이 자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신대요. 자 이분이 마케팅을 이제 배우러 오셨는데 저는 OT 때 일단은 이 내부 분석을 먼저 하는데 이 원장님이 수학하고는 상주하고 있는데 영어하고는 길 건너다가 또 하신 거야. 근데 길 건너에는 실장 체제로 돌고 있대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원장님, 이거 두 개 다 상주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자기는 수학만 있을 거래. 제가 지금 팁을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영어학원을 오래가지 못한다. 예, 영어학원을 예, 관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저 실장 체제로 갈 건지에 따라서 마케팅 방법이 다를 거니까 그걸 정리해 오셔라라고 제가 시켰어요. 자,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합치기로 했어. 한 학원으로. 예, 한 학원에 이제 뭐 빈자리 있고 막 이제 디테일을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자, 제가 마케팅 가르치기 전에 이거부터 정리시켜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 상태 어차피 들어와도 나갈 체제의 학원은 마케팅 백날 해봐야 어차피 두 달 있다 또 나가.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 시스템과 학원 애들이 유지가 되는 컨셉을 만들어 놓고 나서 마케팅을 해야지. 지금 당장 마케팅으로 조금 해가지고 막 두세 명 들어온다고 박수쳐? 아니라니까요. 두세 달 있다가는 또 옆집을 또 가는데. 예, 문제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부 시스템, 내부 관리가 지금 소비자 분석,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정리, 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주셔야 돼. 예, 이걸 정리하고 나서 뭘 해야 된다? 마케팅을 이제 도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케팅을 막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 자, 안에 있는 게 고객이 들어왔을 때 바로 등록하고 바로 유지될 수 있는 컨셉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린 사업하실 거니까, 사업. 오랫동안 우리가 사업을 성장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아이, 뭐 시끄럽고, 이제 마케팅이나 가르쳐줘. 이거죠? 맞나요? 맞나요? 예. 자, 그래서, 예, 본질이 바로 섰다면, 난 다 알아. 괜찮아. 이제 마케팅 가르쳐줘. 라고 한다면, 자, 마케팅도 굉장히 쉬운 방법을 이제 오늘 공개할 겁니다. 자, 이제 마케팅의 종류부터 일단 쫙 갖고 왔어요. 자, 마케팅의 종류 제가 다 갖고 와봤는데, 자, 여기서 나 뭐뭐 한다. 예, 혹시 나 뭐 한다. 자, 블로그 한다. 1번, 블로그 한다.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블로그 말고 또 뭐 하시는 거? 뭐뭐 있어요, 원장님들? 예, 하시는 거. 예, 또 여기서 하시는 거. 블로그. 자, 전단지 하시는 분. 전단지 한다. 현수막 해봤다. 예, 다 해요. 자, 그쵸? 다 블로그 전단지 배너 뭐 다 하시고 계시죠? 자,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마케팅과 안 해야 될 마케팅부터 골라드릴게요. 자, 해야 될 마케팅. 잠시만요. 제가 이걸. Recording in progress. 자, 해야 될 마케팅. 자, 여기서 뭐 있어요? 뭐 블로그, 인스타 블로그 뭐 다 하셨겠지? 자, 여기서 안 해야 될 것부터 걸러드릴게요. 일단 걸러드릴게요. 자, 전단지. 아직도 혹시 전단지 뿌리시는, 아직도. 난 정말 이 얘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전단지는 20년 이후, 자, 코로나 이후부터 전 세계가 비대면 시대로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전단지를 대면으로 자꾸 주고 있어. 예. 네. 아이, 뭐, 나 전단지로 오는데요? 자, 전단지로 오는 사람이 일부, 이제 1%, 12%, 정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 세상에 들어온 지가 언젠데. 근데 제가 많은 사업들을 하지만, 우리 원장님들 학원만 온라인 세상에 들어온 지가 지금 딱 2년 차야. 예, 정말 늦게 들어온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장들이 교육에 빠져가지고, 예, 교육이 중요한 줄 알고 교육만 잘하면 되는 게 이제 옛날 방식이었으니까 계속 그러고 하시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걔네들이 애들 다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충격받고 오시고 있잖아, 지금 요즘. 예, 갑자기 옆집이 잘 된다더라. 갑자기 저희가 1등 한다더라. 나 옛날에 100명이었는데 지금 50명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게 온라인 세상이 바뀌었는데 원장님의 마케팅의 방식이 바뀌지 않은 거잖아. 예, 그러면 전단지 하래. 자, 그건 내가 이해는 해요. 대표님들이 한대,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나가서 전단지 뿌리러 시킨대요. 예, 제가 그래서 했다고 그러라고 얘기했어요. 했다고 그러라고. 누가 전단지 보고 옵니까? 자, 어떤 제가 매스춘의 인스타 또 보다가 전단지를 애들한테 500명 뿌렸다고 박수치고 인스타 올리신 분 내가 봤어. 아니, 애들한테 또 왜 뿌려? 자, 지금 이거 소비자 분석 안 됐죠? 자, 소비자 분석 누구예요? 소비자 분석. 우리의 소비자 누구예요? 우리 소비자. 사업의 소비자는 뭐예요? 돈 내는 사람. 학생이 소비자가 아니죠. 돈 내는 사람이 소비자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만약에 전단지를 뿌린다 칩시다. 그럼 어디다 뿌려야 돼?
학생한테 뿌리면 안 되죠.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악한데 사탕 뚝 비먹고 애들한테 버릴 텐데. 그리고 하다못해 학부모들이 전단지 받았다고 칩시다. 자, 고이 접어서 자, 수학학원 이제 알아볼 때 전단지 잘 뒤져갖고 전단지 찾아가지고 전화해서 찾아가요? 예. 자, 입장 바꿔놓고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봐. 원장님 지나가다 갈비집이 오픈했는데 갈비집 사장님이 전단지 뿌렸어. 받아야 안 받아요? 나 안 받는데. 근데 만약에 받았다 칩시다. 갈비집 내가 갑자기 먹고 싶어. 갈비집 전단지 뒤져갖고 그거 찾아서 가? 원장님들은 검색 안 해요? 검색 안 해? 맛집 검색하고 빵집 저 구석에 처박혀도 가잖아. 맞죠? 다 검색으로 되는 시대에서 어떤 시대인데 지금 전단지를 뿌리냐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더운 날 전단지 뿌리고 계시거나 한겨울에 1월달 2월달 전단지 뿌리시는 원장님들한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냥 조용히 집에 앉아서 편한 데서 에어컨 히터 틀면서 그냥 블로그 하나 더 쓰시라고. 예. 인스타 하나 더 올리시라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지 시대는 애초에 끝났습니다. 예, 전단지로 오진 않아요. 자, 절대 하지 말 것. 네, 자, 두 번째 뭐 있어요? 여기서 안 해야 될 거? 아, 뭐 콘텐츠 마케팅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예, 정보성 이런 거 필요 없고, 입소문 마케팅은 이제 끝났고, 이거 어때요? 이거 오늘 제 릴스에 올라갔어. 예, 교육을 잘할수록 소문 안 내준다.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을 잘할수록 예, 너무너무 열심히 할수록 절대 소문 안 내줘. 최근에 연대 의대 출신이고 엄청 이력이 너무 빵빵하신 분이 과학 교습소를 열었어. 이 원장님이 교육하러 저한테 왔는데 이 원장님이 혼자 1년간 해보다가 몇 명? 8명이래요. 근데 이력을 보니까 엄청 빵빵한 거야. 근데 이 원장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애들이 소문을 안 내준대.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 수업이 너무 좋으니까 예, 목동에 있는 원장님이셨어. 예, 그니까 제가 그랬어요. 소문 안 내줘요. 아무 잘 가르쳐줘서 소문 안 내줘. 왜? 내 아이만 소중하거든. 이제 엄마들이 내 아이만 소중해. 옆에서 너 학원 어디가 좋아? 하면 안 가르쳐줘. 응, 그러면 그 학원 어때? 그러면 별로야 이래. 좋은 학원일수록. 왜? 내 아이만 1등 접해야 되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누가 떠들어야 돼? 예, 내가 내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시대죠. 그게 이제 입소문 마케팅은 끝났다. 컨텐츠 마케팅도 필요 없다. 자, 뭐 해야 돼요?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 정도. 현수막 아까 제가 했던 거. 오픈 때뿐만 아니라 뭐 있어요? 오픈 때뿐만 아니라 지금 2년에 한 번씩은 바꿔치기 해도 되죠. 건물에 있는 간판은 1년, 2년 지나면 안 보여. 자, 근데 현수막이 2년에 한 번씩 딱 갈아진다고 봅시다. 물론 이제 도로변에 있는 학원들 말이에요. 보여지는 동네. 자, 그리고 이제 건물 허락이 맞는 동네. 그 동네는 2년에 한 번씩 소비자 분석만 할 줄 안다면 전세가 2년에 한 번씩 바뀌죠. 예, 동네도 학원도 2년에 한 번씩 갈아치고 싶어, 엄마들 입장에선. 그러면 그냥 간판보다 현수막 한번 새로 딱 갈아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 와, 뭐지 저 학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대신 내 얼굴이 온라인 세상에 있는 조건에 그냥 현수막만 있으면 보고 검색할 거죠. 검색했더니 내용이 없어. 자,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현수막도 뭐가 있어야 된다? 온라인으로 내가 어딘가에는 세팅이 돼 있으신 상태로. 자, 로컬 마케팅에 뭐 있어요? 플레이스. 그 다음에 로컬 마케팅. 맘들이 모여있는 카페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온라인 마케팅에서 진짜 웬만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자, 이 얘기 저만 할걸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왜 하시나요? 나 솔직히 나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 인스타그램에 막 효과 너무 많아? 예. 자, 사실 미술 쪽은 인스타 해도 돼. 근데 저는 미술학원도 인스타 안 했어요. 예. 자, 미술학원은 이제 뭐 사진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 자, 인스타그램을 이해할 줄 안다면 우리 학원 업계가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소비자가 엄마들이 학원을 알아보는데 입장에서 사진을 보고 학원을 판단할까요? 사진을 보고? 아, 멋진 학원이야. 아, 뭐 하는 학원이야. 애들 얼굴 보고 판단해? 예. 자, 인스타에서 잘 되는 업종이 있어요. 뭐, 어떤 업종? 사진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업종. 뭐예요? 의류, 육아용품, 호텔, 맛집. 자, 이런 것들은 인스타에서 홍보하는 게 맞아. 아, 자, 근데 원장님들이 하는 거는 학원업은 학원 알아보고 인스타를 검색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물론 한 10% 있겠지, 10%. 예, 10% 있는데 해도 돼. 자, 그러면 고객들이 모여있는 채널이 어딜까요? 우리 학원들을 알아보는 채널. 80% 이상이 알아보는 채널. 딱 세 가지. 딱 세 가지. 난 이 세 가지만 해요. 예, 그리고 500개 학원을 1등 만든 게 다 세 가지만이야. 딱. 뭐 있을까요? 인스타 하지 말라고 그래, 저는. 자, 이겁니다. 자, 플레이스는 당연히 세팅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블로그죠. 내 얼굴이야, 얼굴. 예, 블로그의 얼굴인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맘들이 모여있는 카페라고 자기가 얘기해놨잖아. 근데 왜 맘카페를 자꾸 무시하세요? 예,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맘들이 모여있는 카페라고 아예 자기가 얘기를 해놨는데 엄마들이 잠재력들이 맘들이 모여있잖아. 맞죠? 자, 그리고 블로그는 뭐예요? 검색, 키워드 조회하시는 분 다 아시죠? 예, 블로그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으면 키워드 검색량만 봐도 이 동네의 엄마들이 몇백 명의 이 학원을 알아보는지가 노출이 돼 있어. 데이터가 다 나와, 이젠 시스템으로. 그러면 최근에 저 아까 아침에 하셨던 분들은 아까 수지 제가 미팅했다 그랬잖아. 수지 원장님은 1000명이 되는 사람이 영어학원 알아보고 있죠. 1000명이 월. 수지가 동타는 1500 월. 최근 1500명이 예, 지금 수학학원 알아보고 있고 음악학원 알아보고 있고 영어학원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노출이 돼야 돼. 그러면 그 키워드라는 건 뭐야? 소비자가 검색하는 수란 말이야, 수. 그러면 인스타가 아니라 어디예요? 네이버 기반이지. 뭐라 그랬어요? 네이버 3대장. 제 네이버 3대장만 세팅하면 될 건데 쓸데없는 뭐 당근마켓이고 뭐고 만약에 쓸데없는 거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 스타일이야. 솔직히 근데 제 스타일이야. 제 사업 스타일. 저 한 방에 막 100명씩 모은다 그랬잖아요. 성격이 좀 급해. 자, 그래서 80% 모여있는 소비자층만 노려요. 80% 모여있는 소비층만 노려도 원장님 원하는 인원수 다 받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200명 못 넘겨요. 한 동네에서. 그쵸? 예.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인원수는 네이버 검색 3대장만 세팅해도 잘만 세팅해 놓으면 사실 얘네들이 내 학원 인원수는 다 채워줘.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 인스타 맨날 올리고 막 하라는 거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다못해 요즘 스레드까지 하죠. 아, 스레드 채널을 왜 해요? 이거는 내부 얘긴데. 이건 엄마들이 알아야 될 상황이 아닌데 스레드는 하시면 안 되지. 진짜로. 예. 자, 이게 소비자가 바라봤을 때 내 학원의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죠. 예. 인스타 하는 것까지 내가 뭐라 안 할 테니 스레드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얘기를 왜 얘기해, 밖에다 대고. 응. 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럼 뭐만 하면 돼? 신비주의. 신비주의를 어떻게 네이버 3대장에 꾸며놓는 거예요. 플레이스 블로그 맘카페입니다. 자, 플레이스도 똑같습니다. 자, 하다못해 제가 저한테 진단 컨설팅 하시는 분들 원장님들 보면 키워드에 노출 안 되는 학원도 아직도 많아. 네. 아, 나는 등록은 했대. 등록하면 수학학원 검색했을 때 원장님 안 떠. 영어학원 검색했을 때 원장님 안 뜨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 키워드가 검색이 되는지도 한번 조회를 안 해보신 거야. 그러면 원장님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원장님 유령학원이야. 고객이 검색을 1000명이 하는데 원장님이 안 떠버리면 원장님은 유령학원. 못 찾아가요. 왜 애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대. 자, 그게 무슨 얘기야? 원장님이 유령학원으로 지금 숨어져 있는 거예요. 찾아갈래요? 찾아갈 수가 없어. 자, 그게 첫 번째 문제. 자, 플레이스 10개, 20개가 수학학원 쫙 떴어. 자, 수학학원은 내가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띄어야 될 거 아니야. 예, 20개 다 클릭 안 한다고 소비자는. 자, 그러면 눈에 띄는 전략을 쓰셔야죠. 핑크펭귄 전략. 예.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눈에 띄는지 안 띄는지. 예. 그러니까 클릭률이 떨어지는 거고, 예. 스마트 플레이스 세팅만 막 바꿔도 상담이 5명씩 들어와, 내일 당장. 예. 내일 당장. 조회량이 있는 동네는. 조회량 있는 동네. 내 동네 조회량부터 체크하실 줄을 아셔야 돼.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블로그입니다. 자, 블로그는 내 얼굴입니다. 자, 블로그에 지금 얘기를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자, 블로그는 어떤 걸 써야 돼요? 어떤 걸 써야 돼요? 제 인스타 보셨으면 8개 글로 끝냅시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내 릴스 보신 분? 블로그는 8개 글로 끝이다. 더 쓰지 말아라. 이 영상 보셨어요? 블로그는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블로그는 내 얼굴이에요. 얼굴이에요. 자, 그럼 블로그에 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쓰세요? 블로그 챌린지 가서 막 코피 터져 갖고 오시고 매일매일 썼는데 상담 한 명도 안 오는데 저한테 오시고 그래. 블로그에 왜 쓸데없는 얘기를 쓰시는 거야? 자, 그러면 블로그에 오는 소비자 분석을 할 줄 알면 돼. 블로그에 오는 소비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 또 소비자 분석이 안 된 거지. 블로그를 검색하는 고객은 학원을 알아보는 니즈가 있는 신규 고객이죠. 자, 그러면 이 고객은 옆집 갈까 뒷집 갈까 앞집 갈까를 고민하는 고객한테 블로그 들어가면 무슨 얘기 써있는지 아세요? 논술을 잘해야 되는 이유, 뭐 영어 서술형 수학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이유, 예, 학원을 잘 고르는 기준, 시험지 분석. 아니 이걸 왜 써요? 나 이걸 왜 써? 예, 하다못해 최근에 부자 되는 책 후기 이거 쓰라고 했대, 블로그 챌린지에서. 자, 고객이 어떤 고객? 학원을 알아보는 고객이잖아요. 이 집 갈까 뒷집 갈까 앞집 갈까를 고민하는 고객한테 눈에 띄는 전략. 3초 만에 이 블로그로 이 학원이 먼저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도입부가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럼 그걸 뭐라 써야 돼? 아까부터는 핑크펜의 문구를 메인으로 써라. 무조건. 이 학원 뭐지? 일단 궁금하게. 자, 그러면 자, 고객이 궁금한 건 뭐예요? 상담할 때 받는 질문들 떠올리세요.
10년 차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년 차, 3년 차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 10년 차죠. 5개 학원을 운영했는데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담 문의는 똑같아. 질문이 달라요? 10년 전에 궁금한 질문과 지금 궁금한 질문이 달라? 똑같아. 자, 그러면 궁금한 내용을 블로그에 잘 세팅해 놓으면 너는 알아서 떠들어. 나는 수업할게. 이렇게 가면 돼. 이제는 나한테 상담하러 오지 않아요, 소비자는. 어떻게? 밖에서 다 서치하고 오기 때문에 서치하고 결정하고 와버려. 네, 그러면 등록할게요 라고 전화를 받으셔야 돼. 블로그로 잘 세팅됐다면 어떻게 전화가 와야 돼요? 자, 등록할게요. 자리 있나요? 요 질문을 받으셔야 돼. 나 이 질문 안 받는다. 자, 그럼 내 블로그 다 잘못된 거야. 이해하셨어요? 블로그는 나 대신에 떠들어주는 채널이에요. 그게 고객의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야. 다 이젠 서치의 시대라고 그랬죠. 원장님 맛집 갑자기 시댁이 막 눌러온대. 자, 갈비집을 아까 뭐 맛집을 검색해야 돼. 동네 맛집 검색해서 막 보자 블로그로. 자, 그러면 블로그를 뭘 봐요? 맛있게 만드는 방법 이거 봐요? 예. 예, 갈비를 잘 굽는 방법 이거 봐? 아니잖아. 그 맛집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잘 분석하고 단 하루를 가는 맛집이라도 이 블로그로 잘 보고 나서 가는데 1년, 2년을 다닌 학원을 우리 엄마들이 분석 안 하고 갈까요? 알아보고 간다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소문을 안 내주니까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집인 거야. 그러면 나에 대한 장점을 부각해서 블로그에 담아내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몇 개의 글로 제가 아무리 머리 쥐어짜놔도 고객이 궁금한 게 8개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8개 쓰라는 거야. 네, 8개. 아니, 하다못해 2개, 3개를 쓰는데도 상담이 갑자기 10배 쓰는 거예요. 네, 왜? 소비자 분석을 할 줄만 아면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만 써주면 되거든요.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가독성 있게. 예, 가독성 있게 써주셔야 돼. 일단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 키워드를 잡고 쓰셔야죠. 키워드 잡는 법을 모르고 나 블로그 쓴다. 자, 그럼 블로그 뭐하러 써? 1000명이 보는 고객들 길목에 내가 떠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길목에 쓰지 않고 블로그를 내가 키워드 모르고 쓴다? 자, 그럼 뭐예요? 블로그 왜 써요? 일기야, 일기. 제가 맨날 놀리죠. 일기 쓰셨네요. 일기 쓰셨네요. 원장님만 보는 글이야. 뭐 이렇게 많이 써? 안 쓰고 말지. 예. 자, 그래서 블로그는 어떻게 상위 노출의 키워드를 잡아서 이 동네 키워드 분석해서 이 동네 소비자 분석을 해서 얘네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예, 잘 알아듣기 쉽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 8개 글로. 응.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한 번 결제한 고객은 다시는 이 블로그 안 들어가요. 예. 신규들만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뭘 궁금할까? 자, 아시겠죠? 자, 현수막 걸 곳이 없는 동네다. 질문부터 이제 먼저. 현수막 걸 곳이 없는 동네는 차선책. 현수막 없는 동네는 원장님만 현수막 못 거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싸우는 거니까. 예. 자, 이 동네가 뭘로 먹히는지를 분석할 줄 아셔야지. 제가 왜 원장님들 1대1로 미팅을 하는 줄 아세요? 이 동네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맘카페로 들어오고 있는지, 블로그로 들어오고 있는지, 플레이스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돼. 현수막이 다 안 되는 조건 하에서 똑같은 경쟁 구도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가 이제 나와야 돼. 사업은 전략 싸움이에요. 전략 싸움. 예. 자,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 밀집이라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장님들 엄청 많아. 학원 밀집 상가로 다 가요. 저는 딱 원장님이 외져 있어. 자, 근데 아파트 단지 오히려 조건은 더 좋아. 근데 고객들이 이 초등학교 대상인데 아파트 단지 쪽으로 안 가고 저 멀리 중등부 애들을 막 보내고 있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야? 학원 밀집가에 없는 내 잘못이에요? 아니요. 원장님이 제대로 홍보를 못한 게 잘못이지. 고객들은 멀리 가고 싶지 않아. 학원가까지 멀리 가고 싶지 않아요. 아파트 상가에 가고 싶고 공급방에도 가고 싶어. 근데 아파트 상가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제대로 홍보를 안 하니까 소비자가 동네를 확인할지 모르고 그냥 학원 상권을 가버리는 거야. 학원 상권이 좋겠지. 예. 그래서 원장님들 제가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 초등학교 앞자리인데 자기만 안 된대. 그리고 근처에 굉장히 큰 학원가들이 있어. 자, 그럼 다 글로 넘어간대. 딱 보니까 원장님한테 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야. 나 같아도 저 학원 상권 가겠어. 원장님한테 가야 될 이유가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소비자는 동네에서 안 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학원 상권 가자. 끊는 거야. 근데 사실 초등학교 애들이나 뭐 애들은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 가고 싶어요. 그렇잖아. 예, 얼마나 대단한 학원가라고. 예, 뭐 대치동급 아니면 목동급 아니면 가까운 데가 선호죠. 일단 초등학교, 중등부 초반도 그래. 사실. 예, 중등부 또 내가 중등부 애들 봤는데 안 와요. 또 이제 이 얘기 또 하면 말 또 길어지는데. 야, 저기 수업 끝나고 중등부로 갔어 애들이.
자, 우리 공부방 끝나고 학원도 끝나고 사람들이 중등부는 무조건 중등부 학원을 간대. 자, 그러면 원장님들은 뭐예요? 예, 중등부 애들 간 애들이 다 성공해요? 다 잘 돼? 가서 1, 2 애들만 대형 학원에서는 1, 2, 3등만 잘 되고 나머지 등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다시 백해서 온다고. 백해서 와서 1대1로 할 수 있는 원장님들 안 계시나? 실력 있는 원장님 안 계시나? 보고 있는데 없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야, 그 학원에. 예. 자, 이거는 제 얘기야. 우리 둘째 얘기야. 예. 우리 첫째는 공부를 잘해요. 얘는 어디 학원을 갖다 부어도 1등이야. 그러니까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예, 조금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억지로 중등부 학원 가러 안 보내. 가까운 곳에 괜찮은 학원 쪽으로 만약에 좀 잘 볼 수 있는 1대1 실력 있는 분들한테 보내고 싶은데 저희 동네가 중학교 15반 있는 학원 가요. 학원 동네야. 그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 학원이 엄청 많겠죠. 근데 우리 동네 엄마들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학원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그래요. 학원이 이렇게 많은데 갈 데가 없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원장들이 제대로 홍보를 안 하니까 그냥 이름 있는 학원 딱 두 곳만 잘 돼. 두 곳만. 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예, 거기 좀 좋아서 가는 줄 아세요?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만뒀어 원래 그 학원을 대형 학원에 갔다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둘째가. 자, 그래서 가까운데 다른 데 소수를 찾아봤더니 없어. 그래서 뭐 하는지 결국은 다시 그 학원 갔어요. 예, 죄송한데 그냥 다시 다닐게요. 이러고 갔어. 진짜 갈 데가 없다. 예, 예, 학원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동네도. 예, 그런 거야. 엄마들은 그런 심리입니다. 예, 학원 갈 데가 없대요. 자, 원장님들은 애들이 안 온대요. 자,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원장님들이 제대로 홍보 못한 게 잘못인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개를 반드시 세팅해야 되고, 자, 맘카페 얘기 또 한번 할게요. 짧게. 자, 맘카페가 있는 동네는 맘카페 전략을 쓰셔야 돼. 그쵸? 예. 자, 맘카페는 어떤 맘카페? 잠재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동네 엄마들이 다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오고 있어. 그쵸? 그냥 정보 얻으려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할 일 없는 엄마들이 그냥 들어와. 그러면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미 다니는 엄마들도 다니죠. 자, 그러면 어떤 문구로 얘는 써야 돼? 블로그랑 맘카페 글을 똑같이 쓰면 안 돼요. 난 맘카페 들어갔는데 효과 없었어요. 자, 이분 있을 거야. 자, 그분을 어떻게 쓰는지 딱 들어가면 뭐를 써 있는지 아세요? 예, 잠재 고객한테는 어떻게 써야 돼요? 블로그에 오는 소비자와 맘카페 소비자가 달라요. 자, 블로그에 오는 소비자는 니즈가 있어 이미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수학학원 검색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니즈가 있는 고객이라서 긴 글도 읽어. 자, 근데 여기는 잠재 고객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전략을 써야 돼. 그럼 제목 하나라도 후킹이 잡혀야 돼. 뭐지? 검색하고 들어갔을 때, 자, 블로그처럼 지루하게 쓰면 안 돼. 여기는 빨리 정보를 얻어서 어디로? 우리가 블로그에 얼굴을 남겼으니까 블로그로 연동시켜 버려야지. 예. 자, 그래서 맘카페는 후킹 전략이 필요해요. 후킹 전략.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해. 제가 맘카페로 120명 모으거든요. 모든 학원들 다, 4개 학원을. 각각 다른 지역의 맘카페로. 예. 맘카페랑 전략이 블로그 전략이 다르다. 대신 맘카페가 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블로그 얼굴이 있어야 돼요. 예. 자, 어제 새로 들어오신 또 원장님께서 자기 맘카페 있으니까 맘카페 이미 돈 내고 있대. 자, 근데 저랑 수업 이제 1주차 시작도 안 했어. 자, 근데 맘카페 못 써요? 나한테 물어보길래. 자, 스탑. 돈을 내셔도 지금 쓰지 마셔라. 제가 그랬어요. 자, 일단 원장님 얼굴 꾸며 놓고 나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랬더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는 거야. 나 돈 내고 있으니까 아깝대. 자, 소비자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 첫 번째 딱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이 학원이 볼 게 없어. 다시는 그 다음에 원장님이 아무리 잘해서 세팅을 다시 해놓고 새로 멋지게 꾸며도 다시는 그 학원을 클릭하지 않아.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첫인상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 학원을 제대로 정리해놓고 어딘 가서 떠들어야 되는데 정리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떠들면 소비자는 첫 번째 딱 들어가서 별로네 안 가. 자, 예를 또 드릴게요. 빵집을 새로 오픈했어요. 자, 빵집을 처음 갔는데 빵이 맛이 없어. 줄 서서 대기에 막 걸려있길래 줄 서서 먹었어. 빵이 맛이 없어. 자, 근데 그다음부터 그럼 첫 번째 그 빵이 맛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 집 가요 안 가요? 안 가. 이 사장님이 충격받고 다시 맛있게 만든 거야. 요리사 바꾸고 했어. 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두 번째부터는. 이 집 빵을 이미 알아버렸어, 초반에. 예,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학원 홍보를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 어설프게 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돼. 잘 세팅을 한 상태에서 떠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맘카페. 예. 자, 그리고 이제 맘카페가 없는 동네는 이제 동네 조회량을 이제 원장님 보실 수 있어. 맘카페가 조회량이 이제 맘카페도 있는 동네인데 맘카페가 먹히는 동네가 있고 안 먹히는 동네가 있어. 같은 맘카페라도 그것도 분석할 줄 알고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맘카페 없는 동네는 더 많아. 50% 60%는 거의 맘카페 없거든요. 자, 이런 동네 거의 블로그 싸움이에요. 블로그 싸움이야. 예, 키워드 조회량만 보면 내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 현수막들이에요. 자, 저는 2년에 한 번씩 갈아치워요.
한 50만 원 들어. 4층, 5층에 드는 거니까 한 50만 원 들여. 자, 1년 달에 신입생 모집 한번 빵 터트리면 어차피 저거 보면 소비자가 다시 한번 보죠. 그럼 어디로 가? 블로그로 들어가겠죠. 검색해. 아, 이런 학원이 저기 또 있구나.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야. 이사 온 고객도 있을 거고, 학원 옮기는 고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로변에 그렇게 올리시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건 2년에 한 번씩 40만 원, 50만 원 투자하고, 예, 충분히 더 많은, 예, 400, 500 더 벌 수 있는 계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학원 오면 좋은 게 뭐예요? 한 번 10명 모으면 10명 1년 가잖아. 그쵸? 예, 딱 그 식당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끝내는 게 아니잖아. 학원은. 초반만 잘 세팅해 놓으면 100명 딱 모집하면 100명 쭉 가는, 예, 좋은 사업이죠. 예, 좋은 사업. 그래서 제가 초보 창업자들한테 맨날 저한테 사업 추천해 달래. 자, 그럼 제가 뭐 하자? 학원 하라고 그래. 학원. 안정적인 사업을 하셔라. 30명 모으면 30명이 쭉 유지가 되는 사업. 그쵸?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다. 자, 그래서, 예, 전략적으로 현수막을 배치했고요. 자, 제가 맘카페 제 거예요. 각 맘카페가 다 달라. 자, 제가 이 블로그 글 하나만 보면 여기 좀 잘 안 보이시나요? 1,100명, 1,500명, 1,400명. 제 글은 남들 200명, 300명, 전 1,500명 봐. 예, 돈 냈다고 막 우리가 막 쓰는 게 아니야. 예, 어쩌다 한번 터트려줘야지. 매일 롯데마트가 맨날 홍보해. 그럼 가요, 안 가요? 어쩌다 한 번씩 반값 이벤트 해야지 가지. 그쵸? 그리고 매일 뭐 수학 맨날 할인해. 그러면서 수박을 맨날 할인하면, 예, 오늘 가나 다음 주 가나 뭐 어차피 다음 달 또 할 건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예, 시기에 맞춰서 가끔만 한 번씩 이제 홍보를 때려버리는 거야. 예, 첫 달에 어차피 돈을 내지만 그게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식상해. 예, 어차피 다음 주 또 글이 올라올 텐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글, 요 두 개 글로 120명 상담 접수. 전 방학 특강 뭐 하나 모집한다 그럼 글 하나 딱 올리면 30분 그냥 바로 모집. 예,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맘카페 전략인 거지. 예. 자, 블로그 마케팅은 어떻게 세팅하시면 좋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온라인 카탈로그처럼 세팅할 거. 네, 제가 블로그를 온라인 카탈로그라고 얘기한 거예요. 카탈로그 어떻게 생겼어요? 빳빳한 종이로, 예, 한 5장짜리. 예, 우리가 삼성 냉장고 사야 돼. 자, 그럼 삼성 냉장고 카탈로그 갖고 와본 적 있으시죠? 예, 자, 10년 차, 예, 냉장고 바꿀 때가 돼서 삼성 거, LG 거 딱 들고 와서 딱 펼쳤어. 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써 있어요? 카탈로그에? 신상 26년도 신제품 나와 있죠. 예. 자, 그러면 내가 냉장고 사야 되는 사람이잖아. 거기다 대고 냉장고 사야 되는 이유 써 있지 않잖아요. 예. 냉장고 부품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냉장고의 신상품에 대한 사진, 사양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내가 삼성 갈까 LG 갈까 내가 두 군데 가서, 예, 이벤트 많이 주는 쪽으로 계약하고 오잖아요. 그쵸? 똑같아. 학원도. 예, 학원도 뭐 써야 돼요? 논술을 해야 되는 이유,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 쓸 때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책을 읽어야 되는 뭐, 방법, 뭐, 노하우, 이런 거 좀 쓰지 마시라는 거야. 고객은 안 궁금하다. 예. 자, 그렇게 멋진 얘기는 유튜브에서 멋진 강사들이 막 오은영 박사가 막 아이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막 정승재 막 이런 사람들 나와서 수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가서 다 듣고 와요. 아, 서술형 수학이 좋대더라. 그러면 뭐예요? 서술형 수학 하는 학원을 찾겠지. 맞죠? 근데 원장님이 서술형 수학을 좋아해야 되는 이유를 쓸 필요는 없는 거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블로그에 쓰는 주제가 잘못됐어. 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제 블로그 지금 제가 한 3천 개 넘게 봤거든요. 제가 3천 명 만났으니까. 자, 모든 블로그의 90%가 다 쓸데없는 얘기 써 있어요. 예. 물론 잘 되신 분은 나한테 안 왔겠지. 예. 자, 근데 일단은 블로그들이 이제 내가 상담이 안 오는 블로그다. 그럼 내 블로그 지금 뭐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블로그로 와야 돼요. 예, 아시겠죠? 자, 블로그는 어떻게 해요? 예, 마케팅의 원리를 이용하고 다 기술 넣어야죠. 자, 블로그가 원하는 글도 있어. 그 블로그가 우리가, 예, 얘네들이 맞추는 키워드 잡는 법. 예, 뭐 하는 법. 블로그의 기준에 맞춰서 고객이 좋아하는 글을 쓰셔라. 자, 그래서 블로그 자꾸 대행사 맡기시잖아. 블로그 좋다 그래서. 자, 대행사 맡기기 효과 있어요? 아, 나 또 이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리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블로그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블로그 쓰는 목적이 뭐예요? 상위 노출이에요? 원장님들이 다 지금 상위 노출이 목적인 줄 알아. 그래서 대행사 맡겨. 대행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상위 노출 해준대. 그 상위 노출 했는데 문의가 들어와요? 우리의 목적은 상위 노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상위 노출된 글을 보고 고객이 들어와서 등록까지 와야 목적이지. 맞죠? 근데 원장님 어디까지 생각해? 상위 노출까지만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대행사에 속아. 대행사 속아서 와. 이 키워드로 노출했습니다. 막 증거자료 보내주죠. 아, 지금 대행사 여기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예, 욕하면 안 되는데. 예. 자, 저도 다 대행사 나도 해봤어, 원장님. 다 해봤어요. 저도 귀찮아서 대행사 맡겨. 근데 그거 언제? 뾰족하게 뭐 하나 지적할 때만. 난 아니까. 속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 속아.
자,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라고 난 딱 지시할 때만 써. 가끔. 나도 바쁘니까. 예. 자, 근데 대행사를 내가 알아야 돼. 키워드 잡는 법도 알고 나서 지시를 해야지. 맞죠? 그래서 원장님도 배우셔야 돼. 배우셔야 된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잘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돈 많으시면 시키면 되잖아.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쓰는 기본도 아셔야 된다. 예, 책 5권 보고 나는 효과 없었어요. 이러신 분 계셔. 혼자 해보겠다고. 예, 자, 근데 저랑, 예, 블로그 2개 글로 갑자기 상담이 5명, 6명씩 막 잡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책 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쵸? 이론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 분석이 앞에서 안 됐기 때문이야.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동네가 원하는 얘기들을 메인으로 문구로 쓰시고 써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키워드 관련 해주셔야 돼요. 일관성은 뭐예요? 브랜딩 작업하셔야 돼요. 예, 브랜딩 작업. 자, 마케팅의 강력한 고구는 뭐예요? 블로그인데 실패한 사례. 자, 모두 블로그 매일 쓰는데 이분 막 코피 터져갖고 와 밤에 블로그 챌린지 그래서 막 썼는데 알고 봤더니 다 누락글. 본인이 누락글 썼는지도 몰라. 그리고 뭘 써? 쓸데없는 얘기. 잘하는 비법,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얘기, 초단기 완성, 단어 분석. 예. 자, 이런 걸 뭐하러 쓰냐고. 이 시간에 한숨 더 주무시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썼는데 내 글이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모른다. 제가 원장한테 블로그한테 원장 상위 노출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 블로그 쓰신대. 그랬더니 한 번도 검색 안 해봤대. 그럼 뭐랬어? 내가 몇 등에 뜨는지도 검색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 전략을 좀 다시 짜지. 아, 이 동네는 내가 10등에 뜨는구나. 아, 여기서는 내가 3등에 뜨는구나. 이런 전략을 빨리빨리 바꿀 줄 아셔야 돼. 예.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돼서 그래요. 완전 중요한 시대. 옛날에는 입소문으로 다 왔잖아. 그쵸? 자, 이제 제가 제 핑크펭귄이에요. 자, 핑크퐁이 뭐냐고 여쭤본다고 한다면 미술교육 위에 제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뭘로 제가 이제 내세워야 돼. 애니어그램 아동 성향 분석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이제 전공자 과정을 다 밟고 이걸 들고 들어왔어. 자, 그래서 저는 아동 성향 전문가의 포지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그러니까 미술 잘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아동 성향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수업, 창의적인 수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차피 전공자들이 다 수업을 하니까 예, 미술에 관련된 건 전공자들이 상담하면 되는 거고 저는 아동 성향을 상담하면서 엄마들의 신뢰도를 높였죠. 신뢰도를. 저한테 90도 인사해. 90도. 예. 제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나한테 와서 90도 인사해. 왜? 내 아이를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내가 솔루션을 주니까 학습 코칭, 감정 코칭 막 이런 코칭들을 다 가능하거든요. 그것들을 다 주니까 원장님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 친구에서 무슨 일 하면 학부모들이 절 찾아와. 그러니까 제가 굳이 미술 전공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엄마들의 신뢰도 면에서, 그러면 옆에 영수는 그만둬도 우리 학원은 못 그만둬. 우리 학원들. 예, 우리 학원은 쭉 6학년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예, 우리 학원이 이제 보통 3, 4학년이면 그만두잖아요, 미술은. 근데도 우리 학원은 아이들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저랑 같이 의논하면서 됐던 거고, 이것 때문에 1호점이 대박이 나면서, 자, 근처에 2호점, 3호점, 4호점 낼 수 있었던 동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만의 뭔가의 칼을 갖고 있어야 돼. 지금은 뭐 MBTI도 있고 뭐도 많으니까 지금은 뭐 핑크핑은 아닐 수 있겠지만 10년 전엔 이걸 들고서 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동네에 막 무슨 뭐 홍대 미대 막 난리가 났었어. 우리도 미술학원 한 6개, 7개 있었거든요. 거기서 독보적으로 바로 1등 해버렸죠. 예. 열자마자 대기예요. 우리 집은. 예. 그리고 뭐 우리는 170명은 동네 애들이고 30명은 외부에서 왔어요. 1시간씩 거리에서. 예, 제가 홍보를 너무 잘하니까 최근에 있는 근처에 있는 다 학원에서 오니까 그 고객들이 자기의 동네에 내달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할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예, 학원 업계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전 다른 사업 준비하고 있었다가 이제 제 미술학원에 대한 이제 컨셉이 또 독특하니까 해달라 미술 원장 저에게 교육 받으시는 원장들 중에 해달라 해서 제가 작년 초에 좀 급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미술계가 작년에 조금 어려웠죠. 지금 예체능 원장들한테 조금 제가 이제 좀 희망을 드리려고 그래요. 희망. 자, 지금 트렌드를 아셔야 돼. 트렌드. 자, 영수는 원래 잘 되는 거고, 영수는 원래 잘 되는데 내가 못하면 마케팅의 문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논술이 한참 핫했어, 3년이. 예, 3년이 핫했는데, 지금 논술만 단독으로 하는 건 조금 힘들어. 예, 그 이제 그 흐름이 어쩔 수 없어, 유행이. 자, 근데 지금 제가 유일하게 예체능 원장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려고. 올해만 버티십시오. 올해만. 예, 내년부터는 이제 AI 시대를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 지금 선호가 되고 있고 대치동 쪽에 있는 교육부터 예체능부터 시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게 모든 게 다 대치동에서 오거든요, 유행이. 자, 그러면 뉴스 이런 신문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예체능을 꼭 해야 되는 이제 애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럼 창의력을 어디서 배울 거야?
그쵸? 공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예체능이니까 올해 지나면 이제 예체능을 꼭 해야 되는 과목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을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좀 전투적으로 안 했는데 올해 지금 재설계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지금 다음 달부터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만 잘 버티시면, 네, 자, 내년부터는 이제 주스상 다 죽일 거야. 폐원이 지금 많이 하거든요. 예, 많이 하시고, 갈리는 집이 엄청 많아. 이걸 못 버텨서. 자, 근데 버티십시오. 예,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제 나의 세상이 또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체능 힘을 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희망과 용기를. 예. 자, 그리고 지금 영수학원이 안 된다. 그럼 이건 내 잘못이야. 순수하게. 예, 영수는 안 될 수가 없어. 영수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예, 자원수 풍부하고 동네 자원수 되고 키우다 조회량 되면 만약에 내 학원이 안 된다. 그럼 누구 문제? 내 문제야. 그래서 내 문제만 바꾸면 돼. 예, 아시겠죠? 자, 상담 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를 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오토 시스템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자, 우리가 결국은 원장님들 바쁜 거 아시죠? 교육하다 보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교육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소문은 안 내줘. 시대가 바뀌었어. 소문 안 내주고, 예, 누가 홍보를 안 해주니까 정신 차리고 4월 됐더니 애들 신규생 하나도 안 왔어. 예, 자, 그 다음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옆집 애들 다 뺏기고 있고,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옆집 애들 다 빠져나가고, 신상으로 막 마케팅 막 펑펑 부어대는 그쪽으로 다 옮겨 타죠. 자,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교육에 집중할 때입니까? 예, 교육에 집중한다고 안 알아주는 시대예요. 예, 나는 관리 체제로 가셔야 되고 나는 외부적인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예, 이걸 누가 너무 쉬운 건데 어쩌다 한번 내가는 해야 돼.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이렇게 꾸준히 온라인 세상으로 홍보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교육에 빠져 있거나 정신 막 하고 나면 4월달 돼서 제가 4월달에 신청자가 너무 많다 그랬죠. 제 인스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시 제가 1, 2, 처음부터 3월까지 짚어볼게요. 신청자가 많아야 IL이란 돼 책이요. 원래. 예, 200년 교육 전 받으면 1, 2, 3월은 다 터지거든. 예, 다 터져. 자, 근데 4월 달은 제가 신이 아니야. 그쵸? 어차피 어딘가에 학원이 다 들어갔는데, 이때서야 혼자 해보겠다고 1, 2, 3월 다 견뎠다가 4월에 엄청 많이 오셔. 왜냐면, 그냥 있어도 옛날처럼 잘 되겠지. 예, 그러면 이제 4월, 5월부터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증 오죠. 26년도 다 가고 있는데, 모집이 안 되고 있어. 뭘 잘못했지? 자, 그때서부터 우왕좌왕. 자, 그래서 지금 오시면 더 많은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성수기 때 빨리 준비했으면, 예, 자원수가 움직일 때 해야 돼, 마케팅은요. 그쵸? 맞죠? 예,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대박이 빵빵 터졌어요. 이미 터졌고, 지금 4월달 원장님들, 5월달 원장님들 뭘 해야 돼요? 이제 7, 8월 2차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죠. 이제 내 학원의 내부 관리 단속하시고 관리하시고 동네 분석하시고 블로그 세팅 다시 하시고 하시면 예, 5월 6월 후딱 지나가. 자, 그럼 언제부터? 7월부터 여름방학 특강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기회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7, 8월을 그냥 넘어간다? 자, 그냥 이거는 폐원 준비야. 솔직히 말해서 폐원 준비야. 예. 자, 지금 마케팅 전투적으로 하시는 학원들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난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 예. 자, 즉석에서 선착순 두 분만 학원 무료 진단을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 켜신 분들 위주로 할 거니까 선착순 손. 네. 자, 박소희 님이 먼저 딱 손 들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SOEE, 예, 예, 그분께서 두 번째로 할게요. 네. 소희 박님, 이제 소리 켜주시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학원 운영 중이세요? 저는 그 영어 키스 카페인데 네. 이제 약간 수업 형태를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번에 한번 제가 연락드려서 상담을 저랑 살짝 미팅 하긴 하셨어요? 했었는데, 네네네. 네. 네, 살짝 했었는데 제가 아직 이제 네네. 이런 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블로그라던가 뭐 네. 이런 걸 해보질 않아가지고 사실 이제